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과 전문의 김영섭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분들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먹는 채소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해독 능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채소들도 60세 이후에는 주의 깊게 섭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채소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상황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지식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소화기관의 변화.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위산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의 70% 수준까지 떨어지죠. 이는 단순히 소화가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서 세균과 독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간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20출을 30% 정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라면 문제없이 처리했을 식물 독소들이 이제는 몸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 채소에 포함된 옥살산이나 기타 화합물들이 몸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도 덜 유연해집니다. 일부 채소에 포함된 혈관 수축 성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 역시 약해집니다. 이를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채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 채소들.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해야 할 채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의 숨겨진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는 영양가가 높은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옥살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금치 샐러드를 자주 드신 어르신이 신장결석으로 고생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이용된 2분간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후 드시기 바랍니다. 데친 물은 버리세요. 옥살산이 우러나온 물이니까요. 근대화 비트잎의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화 비트잎도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옥살산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생으로 드시면 입안이 텁텁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이게 바로 옥살산 때문입니다. 콩나물의 독성의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도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 콩나물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렉틴은 소화기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식중독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장벽이 약해져 있어서 렉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고사리의 발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의 해독 능력으로 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이 떨어집니다. 고사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소금물에 하루 이상 우린 다음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독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이 있을 때 피해야 할 채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이 몸에 쌓이게 되고 이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채소를 드시기 전에 물에 불려서 칼륨을 빼내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 함량을 줄인 후 드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할 채소들이 있습니다. 비트, 당근, 옥수수 같은 채소들은 당분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드시면 당분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조리해서 드시거나 다른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혈액응고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등의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액응고를 촉진시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이런 채소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거나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다면 양대추, 브로콜리, 무,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생으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채소를 많이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해서 드시면 이런 성분들이 많이 파괴되므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농약 잔류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농약 잔류물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딸기, 포도, 사과, 복숭아 같은 과일과 시금치, 케일, 샐러리 같은 잎채소들은 농약 잔류량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채소들을 드실 때는 반드시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탄 물에 5, 1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어주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채소, 특히 새싹류와 상추, 양상추 등은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세균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염된 양상추로 인한 대장균 감염으로 여러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싹류는 특히 위험합니다. 콩나물, 무순, 알팔파 새싹 등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기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냉장고에서도 잘 자라는 세균입니다. 주로 샐러드용 채소나 멜론 같은 과일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발열,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뇌막염이나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용 채소를 구입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드시고 남은 것은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올바른 채소 조리법과 보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세균을 완전히 죽이려면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 되도록 조리해야 합니다. 특히 두꺼운 채소나 뿌리 채소는 중심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는 줄기 부분이 두꺼우니까 충분히 익혀주세요. 당근이나 무 같은 뿌리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 근대 같은 채소를 데칠 때는 충분한 양의 끓는 물을 사용하세요. 채소 양의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물에 1, 2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옥살산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데친 물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옥살산과 기타 독성 성분들이 우러나온 물이니까요.
김치나 사우크라우트 같은 발효 채소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해한 성분들이 분해되고 유익한 유산균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너무 짜게 만든 김치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채소의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는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잎채소는 종이 타올로 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는 흙을 털어내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미 씻어서 포장된 샐러드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포장지에 물기가 맺혀 있거나 채소가 시들어 보이면 구입하지 마세요. 응급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로 인한 식중독은 보통 섭취 후 2들 6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시니어분들은 탈수에 특히 취약하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참거나 민간요법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음식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드시던 채소라도 갑자기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특정 채소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채소를 정기적으로 드시기 시작할 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예를 들어 자몽 주스는 여러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고 마늘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채소 섭취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채소보다는 조리된 채소를 드세요. 특히 시금치, 근대, 콩나물, 새싹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채소를 선택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 칼륨 함량을 확인하고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 십자헛과 채소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셋째, 채소는 꼼꼼히 씻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시고 농약 잔류물 제거에 신경 쓰세요. 넷째,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섭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지므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